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정말 정신없는 하루 보내셨죠?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가 오늘 결국 17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넘나들다 보니까 체감상 변동성이 정말 가장 큰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변동성은 여전히 외국인의 물량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1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코스닥은 바이오주 중심의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연이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는 1.09% 하락하면서 1686.24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2.16% 상승하면서 516.61에 마감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한 오늘 시장입니다. 언제쯤 마음 편히 좀 투자에 집중을 할 수 있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 저희가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정말 1시간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또 유튜브로 동시 진행도 되고 있죠.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저희 실시간 방송 보기와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또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줄지 궁금하시죠? 우리 구해줄 두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훨훨 날고 있는 구해줘 스탁입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님 덕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강현재, 강호진 전문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소통하면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야 합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또 투자 성향은 어떻게 되시고 투자하실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려면요. 저희 게시판과 노란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이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시고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또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투자 성향에 맞게 알맞은 종목들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연 남기는 것 외에 저희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시 쭉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 전문가와 든든한 친구 맺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들어오셔서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보시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 정리해 봐야겠죠? 코스피는 강현재 전문가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 정말 정신없었거든요. 이게 조금 있다 돌아서 보니 하락이고 또 조금 있다 보니 또 등락이 계속 거듭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시 또 일단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흐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예, 오늘 코스피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려 본다면 폭풍전야의 시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또다시 어제에 이어서 개인의 매수 물량들이 또 확대가 이어져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지수가 조금은 상승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장중에 미국의 이제 역대 최고 규모였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그 경기 부양안이 미국 의회에 이제 만장일치로 좀 통과가 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장 중반부에는 5%대까지 이상 지수 상승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장 막판에 외국인의 이제 매도폭이 좀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 지수가 마이너스 1%대로 순간적으로 좀 하락 전환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시장 수급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한 7천억 이상 매수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5천억 그리고 기관의 2천억 정도 이상 각각 매도를 보이면서 결국 캔들 차트 또한 음봉 차트로 좀 전환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우리 그 강호진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추천을 해주셨던 파미셀 그리고 첼시스, 이월드 이런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총 6종목의 상한가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컨버즈라는 종목이 또 한 종목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흐름 분석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조금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좀 폭을 늘려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좀 키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호진 전문가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해줬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개인만이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개인들만 매수를 하다 보니까 테마주에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직도 코로나19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완전하게 분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쭉 끌어올려주는 시장보다는 이 제약 바이오 위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분봉상으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좀 아쉽게도 이제 2시 반 이후로부터 좀 급격하게 시장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5%까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또한 이 수급 주체가 개인 투자자였다 보니까 이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수급 주체보다는 좀 단기적인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5%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 2%대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장중에 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지 않고 개인들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오후장으로 진입을 할수록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 함께 해봤는데요. 여전히 변동성도 크고 수급적인 부분도 아직은 좀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참고해 보시면서 함께 전략 좀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세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이 시간 채워가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구해주고 있는 만큼 성공 사례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만에 또 성공 사례 주인공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신 분 바로 남순희 님의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하는 것 같던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씩은 다 수익 봤다고 자랑하던데 선뜻 손이 안 나가네요. 다른 테마 종목들은 물려 있어서 더 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바로 어제 남겨주셨던 사연인데요. 오늘 파미셀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이었죠. 매수가 13,500원에 최고가는 15,4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4.07%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19의 진짜 수혜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알맞은 종목들로 잘 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호진 네. 전문가님, 앞으로 파미셀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대응 전략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뭐 친구분들에게 자랑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오늘 갭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좀 높게 시작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그래도 수익권에 잘 진입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실려주면서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갭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한다면은, 일단은 뭐 시초가 부근에 갭상승을 좀 보이게 된다면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해 두시고 더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미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단키트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수급이 쏠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대략적으로 뭐 거래대금이 한 3천억 가량 발생을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일부 손바뀜이 일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내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다음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한다면은 직전 고점 부근이었었던 16,5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되, 일단은 갭상승이 발생을 한다면은 좀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일부 수익 실현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16,500원으로 2차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의 성공 사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셔야 저희들이 좀 구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되시고 싶은 분들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앞서 성공 사례들처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들로 이제 구해드릴 텐데요. 성공 사례 보면서 사연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아직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보신 사연처럼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또 투자금이나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고민이 많은 종목들 많으시겠지만 저희는 가지고 계신 종목은 구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액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로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쭉 보시면 사연 신청
시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바로 보이는데요. 이 빨간 버튼 클릭하면 게시판으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남기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베스트 이런 사연들 올려놨으니까요. 다른 분들 사연 보시면서 또 어떻게 남기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오셔서 저희 전문가와 직접 얘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연 받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사연은요. 박순옥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으로 문을 열어볼까요? 네, 오랜만에 다시 주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크게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테마주들을 보다는 실적 잘 나오는 안정적인 종목이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잘 갈 수 있는 종목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박순옥님의 사연 화면으로 요약해 볼게요. 테마주로 손실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픈 기억들 또 좋은 기억으로 바꿔드려야겠죠. 강호진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좀 실적도 좋고 좀 안정적인 이런 좀 종목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좀 손실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익 날 만한 그런 좋은 종목으로 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안정적인 기업을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의 이름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자결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비대면 수요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결제 수요도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전자결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 전자결제를 사용하지 않았었던 온라인 결제를 사용하지 않았었던 사람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온라인 결제를 뭐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 결제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온라인 결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를 했을 때 앞으로도 더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사로 봤을 때는 뭐 시장 점유율 1위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시장 점유율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온라인 뭐 VAN 분야를 좀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가 5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결제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이 기업의 실적이 점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로 뭐 티몬이나 아니면은 뭐 쿠팡 그리고 뭐 위메프 이런 대형 대표적인 이 소셜 커머스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달 대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음식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서 먹으실 텐데 이 부분에서도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이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도 역시나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많아질수록 또 이용 금액이 더 커질수록 실적은 더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뭐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2월 거래대금 거래액을 좀 봤을 때 2조 원으로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는 더욱더 확산이 되고 이 소비 심리가 그리고 비대면 수요가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액이 증가를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거래액, 이 전자결제 거래액이 늘었다라는 거는 이 1위 기업으로서 이 기업의 실적이 당연히 더 같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한다면은 충분히 실적이 증가를 하고 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업 실적 같이 한번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 실적 부문인데 매출액도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역시도 같이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자결제 시장도 열어졌지만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마스터피지사로 좀 선정이 되면서 뭐 그런 부분도 지난해 실적에 좀 증가해 주는데 좀 힘을 보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했을 때 충분히 길게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대략 3%가량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뭐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뭐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적이 좀 더 좋아지게 된다면은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도 뚫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번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창립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역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봤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자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33,350원 정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단 뭐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손절가를 설정을 하자면은 대략적으로 지지선 부근인 25,000원 구간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순옥 시청자님, 좀 실적 좋은 종목 원한다고 하셨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알맞게 잘 구해 주신 것 같은 게 올 1분기에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좀 마음에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목표가는 33,35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다음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이하나님께서 오늘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에게 추천받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매매 방향성을 잡아주시니 저 같은 초보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한 방송입니다. 최근에 추천해주신 제약주로 수익도 봤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이라고 하시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이나 제약주 말고 다른 수혜주도 있을까요?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하나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자, 직장 동료분께 추천받아서 이렇게 소문 듣고 오셨다고 하니까 좀 잘 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코로나19 관련주와는 좀 관심은 있긴 한데 교육이나 뭐 이런 이전에 잡아줬던 그런 제약주 말고 다른 섹터로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좋은 기업이 있을까요? 네, 뭐 오늘도 그랬지만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뭐 미국과 유럽 국가 이런 서방 국가들의 그 경우에는 확진자의 증가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점차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 물론 뭐 치료제가 이제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런 안심을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를 한번 또 찾고자 하신다면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주 쪽보다는 뭐 이렇게 이 사태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제시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KGETS라는 종목을 좀 제시드려 보고 싶은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그리고 의료용 폐기물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업체로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의료용 폐기물들이
좀 많이 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뭐 특히나 의료용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산업용 폐기물과는 좀 다르게 지정 폐기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좀 처리 비용이 일반 산업용 폐기물 대비해서 한 25배 가까운 그런 처리 비용이 좀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동사에게는 어떤 그 실적적인 수혜로도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짧게는 코로나 수혜주일 수도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의 그 안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5월경에 환경 규제 강화가 되는 그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뭐 기존 폐기물 처리량이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폐기물 소각장이나 뭐 이런 쪽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 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제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그 용량 안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폐기물이 나오는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포화 상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업체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이 정부에서 허가받은 그 허가량을 오버시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이제 내려지는 그 과징금 부분이 한 1억 원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 이 매출 부분으로 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과징금이라서 지금까지는 그냥 공공연하게 이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5월부터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과징금의 규모 자체가 전체 매출의 5% 정도까지 이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이 업황에 대해서는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사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런 KG ETS 같은 이런 대형화 그 폐기물 업체들 위주로 해서 이제 산업 전반적인 그 업체들이 재편될 만한 가능성이 또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도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1,600억 규모 정도가 이제 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70억 정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 그 이전 연도 대비해서 18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3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미 20% 정도 이제 성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 의료용 폐기물 즉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고 전망에 따라서 뭐 2020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이상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 좀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수급 전략을 좀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최근에 12일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소량이긴 했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인 수급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즉 메이저 수급 자체가 이제 유입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외국인들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이제 마지막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 3,000원 제한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100원 좀 넉넉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긴 하지만 좀 제약주 외에 다른 종목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용 폐기물량이 증가하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업에게는 실적 모멘텀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G ETS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내일 시초가 공략하셔서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1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는 방법 잠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또 게시판과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오니까요. 마찬가지로 글쓰기 남기셔서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시면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연 남기는 것 외에 전문가와 직접 얘기 좀 나눠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고 친구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 전문가들과 바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에게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최미리님의 사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주식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저도 참여해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요새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잘 오르는 거 보면 제약주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이겠죠? 예전 방송 보니 전문가님들이 추천해주신 제약주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놓쳐서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 관련한 바이오주 한 개 더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최미리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놓치지 않을 거라는 이 의지가 정말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놓쳤던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강호진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이분 좀 수익 잡으실 수 있도록 이 기회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약주 중에 좀 보시는 거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 내에서 네.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 뭐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하나라도 좀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 테마주를 매매할 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이 대장 아니면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그 테마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굳이 꼽자면은 이 진단키트와 관련된 기업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이 결국에 상승을 보이게 되려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투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진단키트에 열광을 하고 있다면은 진단키트를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업의 이름은 인트론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우리나라 기업의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수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 의료기기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이 진단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트론바이오라는 기업은 진단키트를 생산을 하는 기업은 아닌데 이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오상자이엘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도 터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자회사 오상헬스케어가 이 진단키트를 생산을 했고 수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미 유럽 수출도 따냈지만 오늘 추가로 이 모로코의 항으로 이 진단키트 수출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오상 헬스케어에 이 진단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소재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트론바이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150만 대의 여분을 좀 준비를 해놨고 추가적으로 100만 대를 수용할 수 있을 이 소재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트론바이오 장중에 12%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막판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부담이 덜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 인트론 바이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지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한 수급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12,700원 정도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2,700원 정도로 잡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 저점 부근인 1,7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였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테마 중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 순환매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요. 12,700원, 손절가는 1,700원 잡아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셔서 좋은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고 있는데 다음 고민은 게시판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신윤호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사는 36세 직장인입니다. 자기 전에 꼭 챙겨보는 방송이 됐어요. 종목들 정말 다 대박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보기만 하다가 지금은 직접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차 산업 관련한 쪽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신윤호님의 사연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이 이제 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본다고 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자면서 이렇게 챙겨보는 방송이라고 하시고 저희 방송 보면서 이렇게 또 매매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큰 힘이 되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께는요, 강현재 전문가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분 좀 잘 구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구해줘 스탁 애청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시장 장세가 좀 조정을 받게 되기 전에도 우리 시장을 좀 상승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주도적인 그런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 등 이제 운전 보조 장치하고 이제 스마트 자율주행차 관련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이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이제 그 블랙박스 시장을 좀 진출을 하였고, 그리고 13년도부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앞 유리에 간단한 그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자동차 속도도 나타내는 그런 계기판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였고, 그다음에 ADAS라고 해서 이게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자율주행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영어로 좀 풀어서 얘기해드려 보자면 뭐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다른 말로 할 수 있는데, 뭐 스마트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에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이제 계속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고객사로는 이제 보통 국내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미국이 아니죠. 해외에 BMW나 이제 아우디 같은 그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중에 있는 그 BMW사의 HUD 그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제품을 이제 미주하고 유럽 지역에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 판매를 위해서 중국 맵 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BMW향, 즉 BMW가 중국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지출하고 확대를 하면서 이제 우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이 종목 또한 중국 시장까지 이제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타 동사가 영업 중인 그런 그 완성차 업체, 아우디를 비롯해서 기타 동사가 이제 다 영업 중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웬만큼 거진 다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ADAS, 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치라고 해서 이 시장 또한 이제 BMW 공급 레퍼런스 이게 있습니다. 즉 BMW사에 이미 납품을 했던 그런 공급적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완성체 업체들조차 다른 완성체 업체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고객사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추후 굉장히 전망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보시면서 제가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내일 시초가 대비를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2,600원 이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손절가 1,8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보고 싶다고 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었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 전망이 좀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이런 종목인 것 같고요. 또 중국발 수혜도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1,8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보시죠. 자, 김미화님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시원시원한 반등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오늘도 엄청 가던데 더 갈만한 게 있을까요? 남은 현금이 얼마 없어서 소액으로 할 거라 조금 공격적이어도 좋습니다. 잘 갈 수 있는 단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김미화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저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반등 언제쯤 나와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 시청자님은 지금 현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실 거라고 단타로 보신다고 하네요. 진단키트 다시 한번 꺼내주셨는데 강호진 전문가가 좀 잘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진단키트 관련주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관련해서 또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당히 좀 많은데 네. 그 중에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이 액세스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이 자회사, 이 웰스바이오가 진단키트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을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웰스바이오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이미 유럽에서 CE 인증을 좀 받아둔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수출 허가를 받은 만큼 이제 수출 경로가 열려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럽 쪽으로 수출 공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지금 쌓이면서 오늘도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상당히 좀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분간 이 수급이 이 지수의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개인이 수급 주체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진단키트와 관련된 기업, 지금 이미 돈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또 오늘 추가적으로 돈을 실으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조정은 있을지라도 추가적인 반등,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바이오 아무래도 이 수출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 수출 공급 이슈가 좀 발생을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가격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월부터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본격적으로는 2월부터 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슈를 받아왔었던 그리고 돈이 실렸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의 진단키트 이슈 이전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항체를 개발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한번 움직였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와 관련된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항체와 관련된 이런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대 안에서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들을 연결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이 상단 추세선까지의 괴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조정 구간에는 거래량이 말라 있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계속적으로 공략주를 드렸었던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돈이 실리게 되면서 고가를 뚫었었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오늘 거래대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1,2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큰 자금이 다시 한번 실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유출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목표가를 좀 잡아보자면은 이 추세대 상단 구간인 5,200원 수준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이미 많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손절가를 너무 크게 잡는 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더라도 추후에 재진입 여부를 좀 따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한 4,2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200원은 직전 고점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단기 지지는 좀 발생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오르면서 진단키트에 좀 집중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었는데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는 액세스바이오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4,2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이렇게 구해줘 스탁 오늘도 구조 완료! 자, 아쉽지만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방송이 끝나도 저희에게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또 내일 체크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노란톡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갈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노란 버튼 보이시죠?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이어집니다. 자, 들어오셔서 저희 구해줘 스탁 모든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오늘 방송 중간부터 다시 보셨거나 또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저희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설정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실시간 방송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외부에서 보실 때는 또 유튜브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들 계속해서 녹화된 파일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더 다시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잘 참고해 보시고 내일은 더 큰 수익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현재, 강호진 전문가께서 함께 하셨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은 매일 밤 11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좀 많이 보시면서 또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계속해서 저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또 내일 다시 찾아와서 체크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일 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